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30년을 일하다가 직장에서 튕겨나와 거리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백수로 부르지. 월요일에 등산 가고 화요일에 기원 가고 수요일에 당구장에서 주말엔 결혼식장 밤에는 상갓집.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세상 나이 90둘에 돋보기도 안 쓰고 부청기도 안 낀다. 트이도 하나 없이 생고기를 심는다. 누가 내게 지팡이를 손에 쥐게 했어 늙은이 노릇하게 했는가. 세상은 30년간 나를 속였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마누라가 말리고 자식들이 놀려대도 나는 할 거야.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할 거야. 서양말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아랍말도 배워서 이 넓은 세상 구경 떠나나 볼 거야.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비 되고 할배 되는 아름다운 시절들, 너무나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 먼저 가신 아버님과 스승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나는 새 출발이다. 안녕하세요. 대한실버의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사람인자가 서로 기대어 받쳐주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빠져보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일명 멘토라고 하지요. 대한실버의 어머님, 아버님은 어려움을 당할 때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가 있으신가요? 저희 대한실버회가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긴장된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뇌를 자극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건강 댄스와 손유유를 하겠고요. 두 번째 순서는 악기의 소리와 리듬, 노래 가사가 뇌를 활성화시켜 뇌의 노화를 방지하는 즐거운 노래 시간. 세 번째 순서는 생각하는 동화, 구두쇠 할머니와 나그네를 보시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을 알리네. 그러나 당신은 소식이 없고 오늘도 어떻게 혼자 서 있네. 푸르른 하늘 보면 당신이 생각나서 한 마리 제비처럼 맘만 달려가네. 당신은 제비처럼 반짝이는 날개를 가졌나. 다시 오지 않는 이미요. 오늘은 건강체조 제비처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네, 한번 동작 해보겠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했죠. 노래하는 제비처럼 언덕에 올라보면 지저귀는 즐거운 노래소리. 다시 합니다. 꽃이 피는 봄을 알리네.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당신은, 자, 손을 탁 펴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 검지 손가락을 세우면서 앞으로 소식이 없고, 네. 오늘도 언덕에, 자, 혼자 서 있네. 자, 쭉쭉 혼자 서 있네. 이제 푸르른 하늘 보면 당신은 할 때는 손바닥이 위로, 네. 당신이 생각나서, 네. 한 마리 제비처럼은, 네, 엄지 손가락을 쭉 세우시고 내려옵니다. 네. 또, 그 다음에 마음만 날아가네. 네. 또, 당신은 제비처럼 반짝이는 날개를 가졌네. 다시 오지 않는 님이여. 네. 1절 동작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신나게 한번 체조해 보겠습니다.
손녀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존감 박수라고요. 당신 멋져. 네, 이제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탁 가슴에 이렇게 안아주세요. 안아주면서 나는 나를 사랑해.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난 너무 예뻐. 나는 너무 멋져. 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무 사랑해.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다듬어 주세요. 네. 너무 사랑해. 네. 그래서, 자존감을 키워주는 나 자신을 당당하게 또 신나게 멋지게 당신 멋져. 네, 손요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무릎 2번 치고요. 무릎 2번 하나 둘 다 박수 2번. 네, 당당하게 살자. 네, 두 번째는 무릎 2번 박수 2번. 신나게는 날개를 탁탁 쳐주세요. 네, 여기 우리 몸에 임파선이 여기 지나가니까 탁탁 쳐주면 네,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자, 시작. 신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네, 다시 무릎 2번 박수 2번 했죠.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네, 멋지고 또 신나고 또 멋지게 또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또 남을 위해서 져주는 마음이 또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무릎 2번, 박수 2번, 무릎 2번, 박수 2번, 져주면서 살자. 네, 옆에 짝지를 보면서 져주면서 살자.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먼저는 신나고 또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네, 이렇게 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존감 박수 준비, 야! 시작. 무릎 2번, 손뼉 2번, 당당하게 살자. 무릎 2번, 손뼉 2번, 신나게 살자. 무릎 2번, 손뼉 2번, 멋지게 살자. 무릎 2번, 손뼉 2번, 져주면서 살자. 네, 어때요? 신나죠? 네,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자존감 박수 준비, 야! 시작. 무릎 2번, 손뼉 2번, 당당하게 살자. 무릎 2번, 손뼉 2번, 신나게 살자. 무릎 2번, 손뼉 2번, 멋지게 살자. 무릎 2번, 손뼉 2번, 져주면서 살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난 너무 예뻐. 난 너무 멋져. 난 너무 사랑스러워. 자기를 쓰다듬어 주세요. 너무 사랑해. 네. 자,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 너도 잘하세요. 옆에 짝지한테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짝지한테 칭찬 한번 해주는 시간 가지시면 참 좋겠어요. 자, 옆에 짝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어때요? 기분이 좋죠? 네, 옆에 앉아 계신 분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또 서로 어때 행복해지고 또 감사해지고 그렇죠. 네, 그럼 우리 한 번 더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존감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유리 준비, 야! 시작. 무릎 2번, 손뼉 2번,
당당하게 살자.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신나게 살자. 무릎 두 번, 박수. 살자. 무릎 두 번, 손 져주면서 살자. 네. 우리가 이기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져주면서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 행복하게 해줄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진을 위해 쓰라 하면 아낌없이 줄 거야.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이도 좋아 이거도 좋아 내나 될 테니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 행복하게 해줄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당신을 위해 쓰라 하면 아낌없이 줄 거야.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기대해도 좋아 기대도 좋아 내나 될 테니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내나 될 테니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최고 당신이 최고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방황을 할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정말 멋진 친구야 외딴 오두막에 홀로 살고 있는 구두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슈, 저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여행 중인데 날이 저물어 머물 곳을 찾고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하룻밤만 머물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이 무슨 여관인 줄 아슈? 딴 데 가서 알아봐요. 잠깐만요. 이미 날도 어둡고 근처에 이 집밖에 없는데 제발 하룻밤만 잘 수 있게 해주세요. 늙은이 혼자 사는 곳에 어떻게 묵게 해? 할머니,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나원, 그럼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 바닥에서 자고 갈 거면 그렇게 하슈. 할머니는 나그네가 간절히 부탁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나그네를 받아주었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걱정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배고파.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은 게 없구나. 저 염치 없지만 혹시 먹을 것 좀 있으면 조금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걸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요. 먹을까? 먹을 게 어디 있어? 늙은 나도 하루 종일 굶고 있구만. 젊은 사람이 돼서 하루 배고픈 것도 못 참나? 보아하니 그리 가난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루 종일 굶었다고? 부두새 알망 같으니라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저런, 그러셨어요. 그러다 병이라도 걸리시면 어쩌려고요. 그럼 제가 먹을 것 좀 나눠드려야겠네요. 자네가? 네, 제가 아주 특별한 죽을 만들어 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냥 냄비만 빌려주세요. 냄비 정도야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지 그래. 그래 어떤 죽인데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여행하면서 배운 건데요. 바로 짜잔! 모죽이랍니다. 뭐죽? 이 사람이 누굴 바보로 아나? 못으로 어떻게 죽을 끓이나? 할머니,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저기 유럽 부자들은요, 다 이 모죽을 즐겨 먹어요. 자자, 기다려보세요. 나그네는 커다란 냄비에 물을 붓고는 못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못죽이 너무 궁금해서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물이 아주 펄펄 끓고 있구만. 이제 먹어도 될까? 지금 먹어도 문제는 없는데요. 워낙 여러 번 끓여 먹은 못이라 그런지 죽이 많이 묵네요. 이럴 때 밀가루 한 줌만 있으면 맛이 아주 좋아질 텐데 하지만 없는 것을 어쩌겠어요. 그래? 아, 그럼 잠시만 기다려보게. 뒤져보면 밀가루 조금 있을 거야. 할머니는 금세 하얗고 고운 밀가루를 가져왔고 나그네는 밀가루를 냄비에 붓고는 휘휘 저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죠. 하지만 만약 우유와 보리를 조금만 넣는다면... 우유와 보리? 네, 우유와 보리요. 그걸 넣으면 아무리 식성이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흡족해 할 텐데 좀 아쉽네요. 자, 이제 불을 끌게요. 잠깐만 기다려보게. 우유와 보리가 조금 있을 걸세. 나그네의 말에 할머니는 얼른 뛰어나가 제일 건강한 젖소의 우유와 보리를 챙겨왔습니다. 나그네는 할머니가 준 우유와 보리를 냄비에 모두 넣고는 다시 한참을 저었습니다. 이야, 훌륭한 못죽이 됐어요. 그래? 그럼 어서 먹어보세. 네, 제가 퍼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소금에 절인 쇠고기와 감자만 조금만 넣으면 왕이 드시는 최상급 못죽이 됐을 텐데 좀 아쉽네요. 왕이 드신 거라고? 네, 제가 예전에 왕의 요리사 밑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아주 잘 알아요. 하지만 이런 숲속에서 왕이 먹는 못죽을 먹는다는 건 아무래도 무리죠. 왕이 먹는 죽을 먹을 수 있다는 나그네의 말에 할머니는 고민이 됐습니다. 생일에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소고기가 있긴 한데 이를 어쩌지? 그래, 지금이 아니면 왕이 먹는 못죽을 언제 또 먹어보겠어? 그리하여 할머니는 아껴두었던 쇠고기와 감자까지 가지고 와서 퐁당 냄비에 넣었습니다. 자, 이제 몸만 건져내면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는 냄새야. 할머니 어서 드세요. 내 평생에 왕이 먹는 못죽을 먹게 되다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일세. 그렇죠. 게다가 못으로만 끓인 죽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그러게 말일세. 만드는 법도 간단하니 앞으로 자주 끓여 먹어야겠구만.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렇고 말고. 그렇게 구두쇠 할머니와 나그네는 함께 앉아 못죽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로지 맛있는 죽을 먹고 싶다는 욕심에 나그네에게 속아도 속는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를 속여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죽을 만들어준 나그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달을 기하여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준비해가지고 카네이션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빨간 색종이 4장과 초록색 색종이 1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 색종이를 먼저 접겠습니다. 삼각 모양으로 반 접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으로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접으셨습니까? 접으셨으면 한번 펴주세요. 펴주시고, 자, 이 꽃이 여 끝에 오도록 접어 보겠습니다.
반대 쪽도 같은 모양으로 접어 보겠습니다. 접으셨나요? 다 접으니까 네모 모양으로 나왔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펴주세요. 펴주시고 이렇게 뒤로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접은 선과 여기 접은 선, 여기 접은 선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접은 선을 다시 접어가지고 이렇게 이 접은 선 모양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접어 주세요. 됐죠? 이쪽도 접어가지고 이 선을 중심으로 접어 주세요. 그럼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이 접은 선이 또 이쪽 선으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 주실 때 요 선 밑에 이 선이 조금 나오도록 비스듬히 이렇게 접어 주세요. 됐나요? 그럼 이쪽도 이렇게 아까처럼 다시 접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꽃잎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 한 개 나오는데 이것을 또 다른 색종 빨간 종이를 같은 모양으로 계속 4장을 접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사이와 이 사이를 풀로 붙여줄 건데 저는 양면 테이프로 미리 붙여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마주 보도록 붙여주세요. 그 다음 이기 모양도 그렇게 같은 모양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됐죠? 또 한 장 더 붙일게요. 카네이션 꽃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초록색 잎을 만들 거예요. 자, 이것도 또 반으로 삼각형으로 접어 주세요. 또 반으로 접어 주세요. 펴시고 또 이 끝이 이 끝으로 오도록 접어 주실게요. 이쪽 모양도 아까처럼 접어 주세요. 됐죠? 그러면 펴주시고 또 뒤집어 주세요. 아까 접은 손 나오죠? 이것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접어 주세요. 또 접은 선이 이 접은 선을 오도록 또 반으로 접어 주세요. 됐죠? 그러면 다시
이 선이 이 선을 중심으로 오도록 또 접어줄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꽃잎처럼 이렇게 조금 여분이 나오도록 또 접어줄게요. 됐죠? 이것도 같은 모양으로 접어줄 거예요. 됐습니다. 이러면 꽃받침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여기에 집어넣을 거예요. 아까도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이거를 떼가지고 여기에 붙일 거예요. 꽃받침이 되었습니다. 카네이션 완성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 산자
실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자연을 보면 온 산이 초록으로 물들었습니다. 정말 백세 청춘이라고 느낄 만큼 만물이 이렇게 생동하고 우리 마음을 청춘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 강연 시간인데요. 오늘은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신을 믿게 되는지, 그리고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제 믿고 사는 마음을 버려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괜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어떤가요? 자기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나는 평균 이하야. 아, 나는 아주 못났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물 겁니다. 90% 이상이 자기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이제 정직해. 나는 똑똑해. 나는 그래도 착해 하면서 자신을 괜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행실이 바르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요. 학생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친구들을 따돌리거나 또 돈도 뺏고요. 심지어는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면 평범한 학생들은 야, 저 친구 왜 저래? 야, 난 저런 식으로 안 해. 상대적으로 자신을 괜찮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에서 자주 지각도 하고 숙제도 안 해오고 그런 친구를 보면 아, 나는 쟤보다는 성실해. 난 저 친구처럼은 안 해. 상대적으로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아주 신기한 것은 졸업한 뒤에도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계속 그런 이제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손님이 식당 주인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는 걸 보면 야, 왜 저렇게 매너가 없어? 큰 소리로 항의를 하는 거냐? 난 저런 식으로는 안 해 하면서 또 자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때때로 우리가 뉴스나 기사를 보면서 이제 흉악범들을 봅니다. 나는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는 안 살아 하면서 자신은 그런 사람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괜찮게 여기는 그런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누군가가 야, 너는 정말 착하구나. 자네니까 믿고 맡기네 등의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처럼 자신이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괜찮다고 여기는 생각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칭찬이나 인정,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에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되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번 각인이 되면 여간에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은 늘 선하고 괜찮은 자라고 이제 여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마음속에 누구나 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모르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본성이 있는데요.
그 본성 속에는 미움도 있고 음란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선하면 선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빙산을 보면 드러나는 것은 10%인데 물속에 숨어 있는 이제 빙산은 9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사람의 마음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숨어 있는 마음에는 누구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기회와 상황이 주어지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을 모르고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숨어있는 위선과 악한 마음이 드러날 때는 내가 왜 이러지? 내게도 이런 마음이 있나 하고 자기 스스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제 모습을 발견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아들을 빤듯하게 잘 키우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엄격하게 대하면서 잘 키운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오후에 잠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공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공을 차고 아빠는 공을 주워오고 1시간을 넘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들을 엄격하게만 하면서 아들을 잘 키운다고 생각을 했지 아들을 배려하거나 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을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제가 신혼 때 길을 가다가 남자들이 아내 대신 아기를 업고 가거나 시장에서 아내와 같이 다니면서 까만 봉지를 들어주는 것을 보고 세상에 남자가 007 가방은 못 들망정 까만 봉지를 들다니 남자 망신은 다 시키고 있네 하면서 그런 남자가 바보 같고 멍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남자는 아내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이와 아내를 무시하고 배려하지도 않으면서 잘하고 있는 줄로만 알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의 공을 주워둔 아버지의 모습은 내가 얼마나 권위적이고 마음에 좁은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었고 시장에서 까만 봉지를 들고 다니는 남자는 오히려 속이 좁고 배려심이 없는 못난 내 모습을 깨우쳐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도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면 내가 잘했어 하는 마음이 새겨지고 반대로 실수하는 일들은 싫으니까 빨리 잊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높이고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에 성공에 대한 것은 실제보다 대단하게 여기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자 앤서니 그린 월드는 베네펙턴스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펙턴스 현상.
이런 마음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으른 사람이 이 일을 제때 끝내지 못했을 때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라고 하면서 주변 핑계를 대고 자기 실수를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참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한 일은 마음에 새기고 싶고요. 반면에 잘못한 일은 이제 싫으니까 기억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딱 성취했을 때 내가 잘했어 하는 마음이 새겨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도 잘못하고 실패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은 보지 못한 채 잘한 일들이 번복되고 쌓이면 자신이 잘났다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자기를 믿는 마음이 딱 형성이 됩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은 이렇게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잘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데도 자신이 옳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잘난 사람들도 자신을 믿지만 악하고 못난 사람들도 또한 자기를 믿습니다. 결국 일을 잘하든 못하든 착하든 악하든 또는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이 잘났다는 생각을 하며 자신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신기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믿으면 자기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이 아닌데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이 잘났다고 여기면 상대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 자신의 생각을 믿은 결과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05년 8월에 미국의 역사상 최악의 허리케인이라고 불리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에 상륙을 했습니다. 자신을 믿었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미국 국토보안부에 있던 매튜 브러데릭 국장이 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위기 대응 업무를 해온 인물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해병대 대장 출신으로 생사의 갈림길을 무수히 넘나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 사람은 전쟁을 하면서 얻게 된 경험은 초기 보고는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초반에 작전 장교들이 보고한 내용들이 대부분 틀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 허리케인 대처 과정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기 보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을 수차례 보았기 때문에 확실한 진실을 파악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해야 된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믿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악의 허리케인이 상륙하기 이틀 전부터 이번 허리케인이 상당히 위험하고 특히 제방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직원들의 보고를 17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는 초기 보고라고 생각해서 별로 크게 대응을 안 했습니다.
결국 그는 확증이 없다며 상부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잘못된 보고를 한 후 퇴근해 버렸습니다. 이 보고로 인해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단 3일 동안 1,8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옥 10만 채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120조나 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28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브로데릭 국장은 전쟁과 국가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처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면서 자신이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에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자신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7차례나 받았던 보고를 무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하는 일들이 반복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잘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확신하게, 자기 자신을 너무 확고하게 믿게 됩니다. 자기의 판단이 다 맞는 것이 아닌데도 그 판단을 믿게 되고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자신을 믿었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마음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 잘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기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생각을 믿는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의심하지 않고 믿어버립니다. 그저 내 안에서 이제 올라오는 추측일 뿐인 생각인데 내가 맞다고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사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 객관적이거나 냉철하기보다는 굉장히 관대하고 점수를 많이 줍니다. 자신이 괜찮다, 잘났다는 생각이 그것을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내가 괜찮다, 잘났다는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안다면 내 생각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고 나아가 내 판단이 옳은가 그런가를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 너무 중요하죠. 자신이 믿는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은 이것처럼 자신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각인이 되면서 자신은 늘 선하고 괜찮고 그런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번 잘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죄송합니다. 한두 번 잘하는 일이 반복되면 자신이 잘났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자신을 믿는 거죠.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요. 오류토성이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실제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나는 많이 다릅니다. 비공개로 자신의 점수를 매겨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높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남들이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점수는 50점인데 자신은 80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점수는 몇 점이십니까? 혹시 여기에 90점 있습니까? 과연 다른 사람들도 90점이라 할까요? 나는 겸손하게 나는 30점이야. 그럼 과연 다른 사람들도 30점이라고 점수를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점수는 형편없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실제 높이 평가해서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평균보다 더 잘생기고 착하고 똑똑하다고 믿고요. 자신 스스로를 평균 이상으로 여겨서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만심으로 가득 차면 행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평균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착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전 능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90% 이상이 나는 평균 이상이야. 운전을 잘해. 라고 합니다. 나 정도면 뭐 운전 실력 괜찮은 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예. 또 다른 이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한 회사의 사원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우수한 인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80%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실제로 회사에서 우수한 사원이다. 우수한 사람이라고 분류하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실제 능력보다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믿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나는 80점인데 다른 사람들이 50점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하면서 주변 사람과 자주 갈등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50점짜리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30점으로 여기면 자신을 50점으로 봐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세상에 나를 50점이나 봐주다니, 야, 고맙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원활하고 부드럽고 편할 수밖에 없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림픽 경기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을 보면 동메달리스트가 은메달리스트보다 훨씬 행복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이 게임이 종료되고 메달 색깔이 다 결정되는 순간 동메달리스트 행복 점수는 10점 만점에 7.1이었고요. 은메달리스트는 고작 4.8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감정은 이제 시상대에서도 안 바뀌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은메달이 훨씬 값진 것이죠. 근데 은메달리스트는 덜 행복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저 금메달은 내가 딸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답니다. 동메달리스트는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야, 어쩌면 내가 메달을 못 딸 수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메달리스트가 행복하답니다. 결국 나를 평가하고 있는 그 점수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덜 행복하고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갑니다. 넓은 바다나 바다의 어떤 하늘이나 바다의 깊이를 우물만큼만의 넓이로만 깊이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잘난 줄만 아는 생각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나는 잘해,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해,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나 하는 마음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우물 밖에 나와서 다른 세계를 보면 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세계 속에 살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만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한 분야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면 자만하기 쉽습니다. 결과는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마음을 낮추고 살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아집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괜찮다게 여기고 난 저 사람보다 잘났어 라고 여기며 자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가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며 착각하며 삽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과 판단이 맞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생의 좌절을 만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서 나도 잘못한 일이 있고 실패한 일이 많아. 그러면 내가 부조가 틀린 사람이구나. 그걸 발견하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 버려지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아져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강연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내리는 점수가 70점이라면 실제 다른 사람들은 나를 30점으로 보겠구나.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해서 10점으로 점수를 주고 살아보자. 그러면 감사할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떤 재미로 살까? 저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정말 유익하게 살고 내가 저 친구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과 오래오래 함께 하길 바라며 더 유익하고 행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